4.29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벚꽃의 명소 광주 상록회관터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도심 속 공원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첫 인사청문 대상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철로를 통해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상록회관의 흐드러진 벚꽃을 앞으로는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영분홍빛 벚꽃에 파묻히는 광주 상록회관 부지. 벚나무 숲 등 수려한 경관은 지역의 명소이자 편안한 쉼터입니다. 우리 광주시로서는 공원으로는 아주 적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 되면은 이 벚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옛날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녹지공간 상실, 교통난 가중되는 상록회관 부지 개발을 반대한다. 도심 속 공원인 상록회관 숲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단체 행동이 전개됐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8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쪽은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 상실 그리고 교통난 가중 등 이런 도시환경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난개발이 아니라 도심 안에서 녹지 공원 그런 공간으로. 상록회관 부지는 서울의 한 기획 부동산 업체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광주시의 상록회관 건물이나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등을 허물고 그 자리에 12개 동 1,1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벚꽃 동산과 함께 도심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식처인 상록회관터를 도심숲으로 지키려는 이들과 개발을 염두에 둔 사업자와의 갈등이 앞으로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29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년짜리 국회의원 자리지만 후보들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후보들의 출사표 들어보시고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심판은 심판인데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여당을 심판하는 게 우선적인 시기이지 지금 야당을 교체하느냐 어떠냐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문제인 것 같고 문재인 야당 기득권자들의 비난은 전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과연 우리 광주와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고. 새누리당 후보는 3년 전 총선 때 같은 당 이정현 후보가 올렸던 39%대의 높은 득표율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정승, 전남에서 이정현 이 두 쌍두마차가 광주 전남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끌고 나가겠습니다.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친 토박이 정치 일꾼을 자처하는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선거 연대는 없다며 완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시의원 출마할 때도 당선 가능성 모두 없다고 했습니다. 실은 정치는 도전이고요. 민심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을 강조하는 무소속 조남일 후보는 종북몰이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종북으로 몰렸을 때 우리 광주 시민과 소구민들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줬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과 소구민을 저는 믿습니다. 최근의 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 서구울은 예측 불허 지역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연속으로 서구청장에 당선됐었고 통합진보당 출신의 시의원, 구의원이 배출됐는가 하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만만치 않은 득표율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후보도 압도적이거나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재 판세입니다.
투표까지 남은 3주 동안 서구울의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철은입니다. 옛 동교동계 인사들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데 글쎄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노갑 상임고문 등 옛 동교동계 인사들이 조영택 후보 지지를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권 고문 등은 이번 보궐선거가 광주만이 아닌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라며 당원들의 단결로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대선에서 승리해서 다시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뜻에 따르는 그 정책을 펴서 이들의 지원 유세가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 김대중 대통령 향수가 강한 5, 60대 장년층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조직이 이미 가동 중인 만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등등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큽니다. 당이 단합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뭉치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DJ와 가까웠던 옛 동교동계의 측면 지원으로 부동층에게 지지 명분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호남 정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제적 동교동이냐, 그렇게 인물이 없냐 등등 DJ 이후 호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을 키워내지 못했다는 반증이고 DJ 향수에 의존한 선거 전략이 정치적으로 호남을 더욱 고립시킬 거란 겁니다. 그러면 호남 정치가 그동안 얼마나 저발전되어 있었고 얼마나 대안 없이 존재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천정배 무소속 후보 역시 이들의 방문이 호남 미심과 거리가 멀고 광주 시민을 볼모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어 광주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등이 철도를 통해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밝혀서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 열린 국회 남북관계 특위에서 황북이 통일부 차관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철로를 이용해서 입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한다면 국제 관례에 따라서 입국을 허용하고 경비 지원 등은 과거 사례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광주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1%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파르고 전국 평균 18.4%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광주시의회 첫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았었죠. 윤재만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타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으로 추천됐던 윤재만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광주 컨벤션 산업 발전을 이끌겠다며 DJ센터 사장에 응모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윤장현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은 뒤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윤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가 낙마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그 적합 기준에 관련된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좀 강화돼야 되고 내용 또한 대장이 검증을 좀 잘 해야 될 이럴 필요성과 책임감이 더욱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장혜숙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8곳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합의되어 있는 가운데 기관장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뒤늦게 총인시설 비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광주시가 소송을 미적거린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에 이번 소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추경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건 초기 법무법인이 소송을 제안했을 때는 묵살로 일관하다가 지난달 말에야 제안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뒤늦게 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른 배경이 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은 박람회가 열린 지 2년이 지났어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형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빨갛게 그리고 노랗게 포근한 봄 기운에 제각각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린 튤립들이 아름다움을 한껏 뽐냅니다. 풍차까지 더해진 이국적인 분위기에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꽃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정말 막 천상용 기분처럼.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야트막한 담벼락 아래 소담스럽게 핀 꽃들. 장독대 하나하나에도 봄의 온기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언덕 아래 자리 잡은 고즈넉한 한국정원에도 생기가 가득합니다. 단체로 봄나들이에 나선 아이들은 연못 속 물고기의 시선을 빼앗기고 어른들은 수목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한국의 정취에 흠뻑 빠져봅니다. 여기 와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을을 그 멋을 그 아름다움을 이어가야 쓰겠다. 완연해진 봄 기운을 따라 새롭게 단장된 순천만정원. 눈부신 화려함에 이제는 푸른 녹음까지 더하며 전국의 상춘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가족이 진도 팽목항 인근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숲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 어린이재단 설립자인 아들 션 헵번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진도 팽목항 인근의 노란 은행나무 군락인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의 숲은 팽목항에서 4.16km 떨어진 진도군 백동 무궁화동산에 조성되며 내일 오드리 헵번 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착공 기념식을 엽니다. 올해 5.18 35주년 행사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인양과 민족 통일 실현을 슬로건으로 삼아 열립니다. 5.18 35주년 기념 행사위는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갖고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는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행사위는 세월호 참사 1년과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민중들의 아픔을 보듬고 유대회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자는 의미에서 이같이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광주과학관의 전파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파체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가상 스튜디오와 증강현실 체험시설 등 7개의 부스로 꾸며졌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광주과학관은 실생활과 밀접한 전파를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17억여 원의 세금을 초과해내고도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쳐 혈세를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초과 납부한 법인세 17억 6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공사가 대출이자를 잘못 신고해 세금을 더 냈지만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이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연구비 횡령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명절 선물 비용 수천만 원을 연구원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는 등 연구원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나노바이오 연구원장으로 재직한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광주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최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류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류 경위는 어젯밤 1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농장 앞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인 0.069%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류 경위는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